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초보를 위한 강의. 아니, 초보라고 하기도 뭐하고 스타 처음 한다. 혹은 나 컴퓨터랑 1대1 해도 못 이긴다. 혹은 컴퓨터랑 1대1 하면 이기는데 2대1 하면 못 이긴다. 하는 정말 초보를 위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30 후반인데 제가 초 6학년 때 스타가 처음 나와가지고 그때는 뭐 유튜브라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정말 하나하나 해 가면서 너도 나도 서로 다 모를 때니까 뭐 맞으면서 배우던 시절이었는데 이 스타라는 게임이 정말 매력적인 게임이고 한국에서 정말 이만한 게임이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젊은 뭐 10대, 20대 애들이 스타라는 게임을 잘 안 하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진입 장벽도 높고 내가 10대라고 해도 이 게임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튜토리얼이 없고 뭐 나 때야 다 같이 스타를 했으니까 뭐 그런 재미라도 있었는데 이게 내 또래들은 안 하는데 나 혼자 이거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어서 영상이라고 하면은 다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지 다 이 완전 생초보를 위한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모든 프로토스의 모든 기초는 다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잡설은 그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여기는 미네랄이라는 자원이고 옆에는 가스, 여기는 인구수라는 화면인데 모든 유닛은 미네랄 혹은 미네랄 가스가 있어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49 슬러시 46은 49까지 생성이 가능한데 내가 46까지 생성을 해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파일런을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 질럿을 많이 뽑아놨거든요. 일단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상대 적을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처음에는 넥서스와 프로브 4마리로 시작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트키를 쓴 거거든요. 돈, 쇼, 미더, 머니를 치면 돈 만, 가스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맵이 원래 어둠으로 돼 있는데 맵 치트키인 맵을 다시 밝혀볼게요. 맵 치트키를 썼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다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치트가 해지가 된 거죠. 다시 쓰면은 맵이 밝혀집니다. 일단 강의를 위한 영상이니까 치트키를 쓰고 그 다음에 건물 빨리 짓는 치트키거든요. 오퍼레이션 ERATIONCWAL. 네, 치트가 해드리가 됐죠. 이거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하면 네, 치트키가 사용이 된 겁니다. 건물을 빨리 짓는 치트키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면 처음에 넥서스가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일꾼 프로브입니다. 단축키는 여기 노란색 S라고 돼 있죠. 원래 기본 단축키는 P입니다. 프로브의 약자인 P인데 제가 유일하게 단축키 변경한 게 딱 이거 하나거든요. S로. 왜냐면 P가 너무 멀기 때문에 S로 바꾸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직 초보분들은 손이 익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일꾼은 S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에는 이 집결 지점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단축키는 R로 돼 있고 이게 뭐냐면 R을 눌러보면 이런 노란 색깔 원형이 생기는데 이런 데다 클릭을 하면은 일꾼이 생산되고 자동으로 이 클릭된 곳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쌓이는 것보다 일로 와야 내가 일로 자동으로 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붙이기가 더 쉽겠죠. 그러기 위해 있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47, 여기 프로브는 미네랄 50에 인구수 1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수가 47이죠. 하면은 1이 됐으니까 이제 48, 하나 더 하면 49, 꽉 찼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눌러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파일런을 더 건설하십시오. 파일런은 프로브를 클릭한 다음에 구조물 건설, 고급 구조물 건설이 있는데, 구조물 건설에 P로 들어가면 미네랄 100, P를 눌러주시면 100을 쓰면서 8이 추가가 됩니다. 49에서 57. 8을 늘리는 겁니다. 이 건물이 인구수를. 이 프로브를, 그리고 프로토스는 유닛 건물 특성상 이 종족 특성상 파일런을 지으면은 이렇게 원형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벗어난 곳은 빨갛게 나오죠. 지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파일런을 지어야 이만큼 반경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동 있는데, 이동은 단축키를 쓰진 않아요. 마우스 우클릭이 이동이기 때문에 뭐 M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불편하거든요.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렇게 이동을,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정지 S는 S 멈춘다는 뜻이고, 공격 어택은 A 이렇게 하면은, 이거와 이동은 뭐가 다르냐면, 어택은 이렇게 어택을 하면 이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중간에 이제 적군을 만나면 자동으로 싸웁니다. 싸워서 지면은 얘가 죽을 것이고 프로브가 터질 것이고, 이기면 죽이고 나서 이 어택에 찍힌 지점까지 갑니다. 근데 이동을 찍으면 말 그대로 그냥 이동이기 때문에 적을 만나면 그냥 적이 때리든 말든 무조건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프로브에서 이 구조물 건설로 들어가면 이 채집, 이것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미네랄 채집인데, 미네랄 클릭해서 우클릭을 하면 채집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설명을 드렸고, 자원 반환도 아직은 초보 단계에서는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 프로브 누르시고 B에 넥서스 N이죠. 이거는 이 넥서스 자원을 수급하는 곳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멀티 쪽에 가서 이 넥서스만 예외적으로 파일런 없이 지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넥서스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넥서스 지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스, 고급 건물들은 가스가 있거든요. 필요하거든요. 이 가스는 B에 이 A, 아까 넥서스 설명드렸고 파일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가스 어시밀레이터 A 탁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최대 3마리까지 들어가거든요. 4마리 넣는다고 더 빨리 캐는 거 아니에요. 3마리가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는 채취량입니다. 뭐 4마리 5마리 넣어도 소용없어요. 더 빨리 캐는 거 아닙니다. 3마리. 그리고 이 미네랄은 프로브가 많을수록 빨리 캐요. 초심자분들은 미네랄 개수당, 지금 미네랄 개수가 1, 2, 3, 4, 5, 6, 7, 8, 9 9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인구수를 2배 뽑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게 최적화입니다. 프로브 18 하나, 지금 미네랄 9덩이니까 18, 그리고 가스 셋 하면 한
이 멀티에는 21마리의 프로브가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B의 이 게이트웨이, 프로토스의 주된 전투 유닛들이 생성되는 게이트웨이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보시면 R 집결지가 있죠. 보통 이렇게 입구 쪽 혹은 앞마당 쪽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면 입구 쪽으로 해놓으면 현재는 이 질럿만 생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프로토스의 가장 기본 유닛이자 핵심 유닛입니다. 초반, 중반, 후반까지 모든 싸움에 관여하는 프로토스의 상징과도 같은 유닛입니다. 기본 유닛이라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유닛입니다. 인구수는 2, 단축키는 Z, 질럿의 약자인 Z를 눌러 생산해 볼게요. 51, 51이죠. 53이 됐죠. 2니까. 네. 지금 질럿은 스피드가 빠른데 이거는 제가 아까 미리 업그레이드를 해놨고 원래는 굉장히 느립니다. 질럿이 천천히 가요. 천천히 느려요. 제가 업그레이드 해놔가지고 지금 좀 빠른 상태입니다. 원래는 느리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저 발업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굉장히 느려요. 원래는 이 프로브보다도 느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브의 움직임보다도. 지금은 프로브보다 훨씬 빠르죠. 그 다음에 B의 포지. 이 포지는 뭐냐면 지금 모든 영상을 한번 듣고 절대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두고두고 보시면서 익혀야 됩니다. 일단은 한번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흘리세요. 안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모두 외울 순 없고. 일단 이 포토는 이 방어 타워, 프로토스의 핵심 유닛인 이 핵심 방어 타워인 이 캐논이라는 것을 지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는 이게 비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움으로 인해 이 포토 캐논을 이게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것을 지워볼까요? 그럼 이거는 이게 만약에 지금은 같은 편이니까 공격을 안 하지만 이게 만약에 상대편이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이 시야 내에 들어오면 굉장히 프로토스의 핵심과도 같은 방어 타워예요. 그리고 공중도 공격을 합니다. 얘는 공중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중 유닛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사이버네틱스 코어, 이거는 원래는 게이트를 지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게이트를 지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고 포지를 지어야 이 포토캐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 게이트에 옆에 보면 드라곤이라는 유닛을 뽑게 해주는 요구사항 써있네요. 사이버네틱스 코어 요구사항을 해주시면 이게 완성되면 활성화가 됐죠. 얘는 가스가 필요하네요. 인구수 2. 네, 이 드라곤이라는 게 생성이 있고, 이 질럿은 근접 유닛입니다. 이렇게 뭐든지 막 이렇게 근접해서 때려야 돼요. 근접해서. 근데 얘는 원거리 유닛.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없이 1대1 쓰면은 질럿이 이기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때리면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면 드래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초심자한테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 다음 이 건물 들어가 이 건물 보면은 이거는 일단 설명드리고, 이거 드래곤 공격 사거리 증가, 이게 지금은 보시면 여기서 얘 공격할 때 봐봐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어택을 눌렀지만 앞으로 와서 때리죠. 사거리가 짧기 때문이에요.
때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려면 아까 여기서는 못 때렸지만 여기서 때린다는 거, 이만큼 여기서 때리는 이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 필수 업그레이드입니다. 하고 안 하고 선택이 아니고 나중 가면은 꼭 해야 되는 필수 업그레이드,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비활성화가 돼 있는데 원래는 1단계예요. 1단계. 근데 제가 아까 실수로 미리 업그레이드를 해놨거든요. 원래는 이게 지금 2단계니까 비활성화고 원래 1단계는 활성화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2단계로 해놨으니까 2단계가 비활성화라는 표시거든요. 얘는 업그레이드 안 했거든요. 얘는 다음 레벨 2죠. 현재 1단계의 업그레이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프로토스의 이 게이트웨이에 생성되는 유닛들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공격력이거든요. 이 표시가 여기 보시면 아까 이게 공격력, 이거를 원래 이 유닛의 공격력은 16이에요. 16인데 1단계 업그레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2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방어력이거든요. 근데 원래 방어력은 이 질럿은 기본 방어력이 1이 있는데 이제 1단계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짜리 유닛이 공격을 하면 8만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토스 유닛의 특성상 실드라는 게 있어요. 실드. 이 프로토스 유닛은 이 보시면 드래곤 보시면 위에 파란색은 실드고 녹색이 에너지거든요. 근데 아까 이 실드 업그레이드를 제가 1단계 했고 2단계 지금 1단계 업그레이드가 실드가 돼 있죠. 그러면은 이 플러스 1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 이 실드 파란 색깔 에너지, 이게 80이 파란 색깔 실드거든요. 그다음 이 옆에 100이 원래 생체 에너지고, 근데 이제 이 80 실드에 한해서만 플러스 1을 아머를 준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실드 배터리. 이것은 말 그대로 실드 배터리인데 보시면 이 프로토스 유닛은 이 질럿을 보시면 이 밑에 위에가 파란색이 실드라고 말했고 밑에가 생체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이 생체 에너지는 한번 달면은 회복이 안 돼요. 하지만 이 실드 항상 실드가 먼저 까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24, 25, 26, 27 이렇게 실드가 차시는 걸 보이시죠? 이건 실드는 시간에 따라 1초에 1씩 차요. 근데 이 생체 에너지는 차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로토스 유닛은. 근데 이 실드 배터리는 뭐냐면 이렇게 근접하면은 실드가 다 차버려요. 순식간에. 보시면 드래곤도 딱 실드 깎이고 체력 깎이고 보시면 이렇게 가면은 실드가 찬다는 거. 여기 클릭해서 우클릭하면 실드가 그냥 차요. 에너지는 생체 에너지는 차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의 특성이에요. 이 씨 안에 있어야 돼요. 씨 안에. 그 다음에 이 기본 유닛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공중 유닛의 업그레이드, 공격력, 방어력 업그레이드예요. 공중 유닛의 공중 공격력. 그럼 공중 공격력은 아까는 여기 구조물 말고 고급 구조물로 가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V에 처음에 이렇게 3개를 생산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타게이트, 공중 건물들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직결 지점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스카우트라는
유닛을 뽑을 수 있거든요. 지금 프로토스의 모든 유닛은 다 실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실드 업그레이드 1단계를 했기 때문에 얘도 이 실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 1이 생긴 거예요. 실드는 공통인데 이거는 방어력. 항상 가장 왼쪽이 방어력, 가운데가 실드, 우측이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어력, 실드, 공격력. 방어력, 실드, 공격력. 근데 얘는 방어력, 얘는 공중 업그레이드는 안 했으니까 0이죠. 실드 1, 공격력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하나는 8, 이중 양자포 약하죠. 하나는 반물질 미사일이라고 공격력이 꽤 세죠. 28이나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스카우트는 공중 유닛인데 아래에 있는 유닛을 공격을 할 때는 8의 데미지를 줘요. 굉장히 약하죠. 근데 얘가 공중 유닛에서는 굉장히 세요. 뭐 예를 들어 같이 스카우트끼리 한번 보시면 이 공격력은 28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28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포토캐논은 공중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프로토스의 핵심과도 같은 방어 타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의 공격력 한 단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하면 공격력 8 플러스 1, 28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공중 공격력은 이 업그레이드도 2단계 플러스 2가 증가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방어력 1단계 하면 방어력 아머가 플러스 1이 생겼죠. 플러스 1. 근데 1단계씩 하니까 비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2단계, 3단계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아까는 이거 3개만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이걸 지음으로 얘가 생긴 겁니다. 일단 그 전에 여기서 생성할 수 있는 건 이거 2개인데 일단 커세어를 소환해 볼게요. 이 커세어는 저그전에서 많이 쓰이는 유닛입니다. 핵심 저그전에서 뮤탈의 카운터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커세어라는 유닛이거든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뭐 뮤탈 5부대가 왔는데 커세어 대가 뭐 예를 들어 2부대가 있다. 그러면은 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뮤탈 5부대 뭐 5, 6초 안에 전멸합니다. 제가 뭐 커세어 결과는 보진 않았지만 커세어는 뭐 한 두세 개, 4개, 5개 정도 터지고 커세어 압승입니다. 그만큼 공중 유닛에 아주 특성화되어 있는 좋은 유닛입니다. 대신 단점은 이 아래 지상에 있는 유닛은 공격을 못해요. 공중에 있는 유닛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유닛입니다. 이게 공중 유닛에 왜 쓰냐면은 얘는 이 같은 공중 유닛이니까 이 업그레이드를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죠. 5 플러스 1로 1단계. 얘는 스플래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 있는 데에다가 쓰면은 이 2개가 데미지를 받아요. 2개가 다 보시면 나는 얘를 찍었지만 밑에 있는 것도 제가 좀 헷갈렸는데 얘는 이제 프로토스 유닛은 이제 기계기 때문에 얘가 때려도 이렇게 큰 스플래시를 안 받는데 이제 저그 유닛 같은 경우는 스플래시 데미지 생체 유닛한테는 얘가 스플래시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거든요. 토스 유닛에게는 안 먹히는구나. 저도 잘 몰랐네요 이거는. 아무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닛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지음으로 얘가 생성이 됐죠. 그럼 얘를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거는 프로토스의 최종 병기라고 얘기하는 캐리어라는 유닛입니다.
굉장히 자원도 많이 먹고 생산 시간도 길지만 완성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캐리어가 생성이 되고 얘는 아까 제가 뭐 설명 못했는데 인터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생성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기본 4개만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인터센트라는 건데 이 4개가 공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땅, 하늘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늘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커세어 에너지 나는 거 보이시죠? 그럼 한 마리당 6씩 때린다는 거예요. 5 플러스 1. 그럼 4개니까 24가 얘한테 때리고 있는 거겠죠. 자세히 보시면 미사일 같은 걸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지으면 얘가 이제 2단계, 3단계가 업그레이드를 하게끔 활성화가 됩니다. 업그레이드. 3단계가 끝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는 4 플러스 1이 4 플러스 3이 됐고 6 플러스 1이 6 플러스 3이 됐고 그리고 이 캐리어 여기 이 건물에서 보시면 이 캐리어를 생산을 한다고 하면 꼭 해줘야 되는 게 이 캐리어 수용력 증가 최대 임터센트 플러스 4 이거거든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캐리어를 쓸 마음이 있으면 이거를 눌러주시면 얘가 4개에서 아까 생산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5개, 6개, 7개, 8개 기본 4개에서 8개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격력이 2배가 되겠죠. 얘가 8개가 생성이 됐으니까. 네, 그런 기능이고 이거는 뭐 스카웃 자체가 효율성이 좋지가 않은 유닛이에요. 뭐 그래서 크게 신경을 잘 안 쓰셔도 되는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토스전, 저그전, 테란전 잘 쓰이지 않는 유닛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알려드리면 이거는 스카우트의 시야 범위 증가. 지금은 맵이 밝혀져 있지만 얘가 스카우트가 시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 시야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스카우트의 이동 속도 증가거든요. 지금은 보시면 좀 느려요. 근데 하면 빨라졌죠. 이 업그레이드 증가입니다. 잘 쓰이지도 않는 유닛인데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커세어 능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이 공중만 공격할 수 있는 커세어. 그 다음에 커세어 생산을 했죠. 그러면 이 웹을 누르시면 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커세어에 지금 이건 비활성화가 돼 있지만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면 지금은 에너지가 없네요. 이 보시면 이 보라색 게이지는 에너지 그 마법을 쓸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얘가 에너지가 125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 에너지는 72 1초씩 차고 있죠. 일단 에너지 치트키를 쓰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이 마법 치트키거든요. 원래는 못 쓰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치트키를 쓴 거예요. 그러면 단축키 D를 누르시고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용지물이 돼요. 공격을 못 해요. 어택을 찍어도 공격을 못 하고 있죠.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곤 얘가 찍으면 얘 드래곤도 공격을 못 해요. 하지만 이제 유닛은 이렇게 피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와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 잘 쓰이진 않는데 커세어 에너지가 최대 에너지를 50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200인데 최대 에너지가 그러면은 이걸 하면 50이 증가하니까 250으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렇게는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이 로보틱스 프로토스의 고급 유닛 테크라고 하면은 스타게이트 쪽으로 가냐 로보틱스로 가냐 아둔 쪽으로 가냐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스타게이트 쪽으로 가는 걸 설명드렸고 로보틱스 이 로보틱스를 지으면 이 아래가 이 2개가 생성이 될 거예요. 이 2개가 아까 이거 지으면 이렇게 되고 아래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지으면 이 두 개가 생성이 되고, 이걸 지으면 얘가 되고, 이걸 지으면 얘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걸 지으면 얘가 됩니다. 이걸 지으면. 어찌됐건 처음에 이걸 누르면 이 셔틀만 생성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수송선입니다. 유닛들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최대 4칸. 드라곤은 몸집이 크니까 2개만 태울 수 있고, 질럿 같은 몸집이 얇은 애들은 4개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럼 드래곤이랑 섞어주면 질럿 2개, 드래곤 하나 이렇게 태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태워서 뭐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원래 여기서 막혀 있어서 못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수송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었기 때문에 이 밑에 거부터 설명드리면, 밑에 거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를 지으면 여기서 이 리버 요구사항이라고 리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써있죠.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옆에 옵저버 요구사항은 옵저버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거 옵저버토리. 이걸 지으면 옵저버가 생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걸 지으면 리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버 지으면 이게 생성이 되겠죠. 보시면 네, 리버가 나오죠. 얘도 캐리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캐럽을 생산할 수 있어요. 기본이 5개거든요. 하나, 둘, 셋, 15씩 주고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5개가 장전이 돼 있다고 보시면, 공격력이 무려 100이나 됩니다. 거기다가 스플래시까지도 있어요. 보시면 질럿같이 이렇게 몸집이 얇은 애들한테는 아주 쥐약입니다. 쓰면은 지금은 같은 팀이어서 이게 스플래시가 인정이 안 되는데, 제가 강제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른 유닛이 적군이다 그러면은 2방 맞으면 이만큼 여기 있는 거 다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딱 봐도 폭발하잖아요. 뻥 하잖아요. 얘만 딱 때리는 게 아니고 이 주변 다 데미지를 받아요. 대신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또 3개로 떨어졌죠. 그럼 2개를 또 생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5발을 쓰면은 이게 없어지겠죠. 3발 남았고 2발. 네, 그 다음에는 그럼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건물은 이 리버에 관한 업그레이드라고, 대부분 리버, 이 건물은 보시면 이건 스캐러 공격력 증가, 이게 100인데 얘를 하면 125가 됩니다. 공격력이 어마어마해지는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최대 스킬업이 5개가 증가해요. 그러면은 아까는 5개가 생성이 됐잖아요.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총 10개, 10발이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다음 얘는 이 셔틀, 이 리버는 셔틀과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버는 공격력이 센 대신에 공중을 공격을 못하고 굉장히 느려요. 애벌레 꼼틀꼼틀거리죠. 굉장히 느린데 이 셔틀과 그래서 대동을 하는 겁니다. 셔틀과 태워서 이송을 해서 적한테 가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르면 셔틀의 업그레이드가 지금 보시면 딱 봐도 느리잖아요. 근데 이걸 누르면 그 순간 빨라집니다. 셔틀의 이속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다음 옵저버터리 소환, 이거를 누르시면 이게 생성이 됐죠. 옵저버, 이런 유닛들이 이 옵저버는 일단은 이게 흐리게 보이죠. 이게 상대방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보려면 유닛의 특성상 중에 그 밝혀주는 디텍팅이라고 써있는 유닛들이 있는데, 그 유닛이
대동을 해야만 이 옵저버를 볼 수 있거든요. 저그 같은 경우는 이 오버로드가 딕텍터예요. 이게 있어야 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옵저버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옵저버는 공격 기능이 없고, 마찬가지로 이 저그도 럴커 같은 숨어있는 유닛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유닛이에요. 프로토스에는 이 옵저버와 이 지금은 생성할 수 없지만 이 타크 템플러, 이름부터 타크라고 돼 있죠. 얘가 안 보이는 유닛인데 이 옵저버로 이 얘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유닛입니다. 또 테란의 뭐 클로킹 레이스 같은 게 있겠죠. 클로킹 고스트 있겠고, 그런 클로킹 된 안 보이는 유닛들을 보여주는 딕텍터 역할을 합니다. 딕텍터. 그러면 얘는 옵저버에 관한 거, 하나는 이속 증가, 말 그대로 옵저버의 이속이 빨라지죠. 이거는 옵저버의 시야. 옵저버는 기본적으로 시야가 넓은데 이걸 누르면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지금은 제가 맵 치트키를 썼기 때문에 시야가 다 밝혀있지만, 원래는 이 유닛만 시야가 밝혀있고 그 외에는 시야가 어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요 아둔, 아까 얘가 질럿 기본 유닛이 느리다고 했었는데, 이 빨라진 이유가 이거를 짓고, 원래는 여기에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질럿의 달리기 발업을 빨리 해주는 업그레이드인데 이것도 필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미 해놨기 때문에 사라진 거고, 그래서 지금 질럿이 빨라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얘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생성이 됐죠. 템플러 어카이브. 이것을 지으면 이 게이트웨이, 아까 초반에 지었던 거에서 이 템플러, 이 다크 템플러와 하이 템플러를 소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프로토스의 좀 고급 병력 느낌이거든요. 하이 템플러, 다크 템플러. 네, 제가 말했죠. 다크 템플러. 이 흐리게 돼 있죠. 지금은 제 유닛이니까 보이지만 이게 상대방이 얘를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보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꾸물꾸물거리는 거는 보이지만 때릴 수가 없어요, 얘를. 그러면은 오버로드로 밝히면서 때려야 돼요, 얘를. 테란 같은 경우는 스캔을 때린다던가 아니면 뭐 사이언스 베슬이 딕텍터거든요, 테란에서. 그렇게 유닛이 있어야 얘를 볼 수가 있고. 아, 참고로 얘도 딕텍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으면 이만큼은 시야가 보여요. 그래서 푸푸전에서 다크가 왔을 때 얘를 만나면 얘는 얘를 자동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럼 얘 시야에 들어온 얘는 보이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유닛도 얘를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참고로 체력이 굉장히 약하지만 이 공격력이 어마무시합니다. 43이나 되죠. 아까 얘는 질럿은 18인데 얘는 43이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접 유닛이고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러 가이브를 지음으로써 얘도 2단계, 3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실드가. 공격력이 3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아까 40 플러스 3이었는데 3씩 증가해서 지금은 3단계가 완성이 됐고 40 플러스 9. 어마무시하죠, 공격력이. 그 다음에 이 템플러라는 유닛인데, 이 템플러는 두 마리가 모이면 두 마리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아콘으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수가 4가 필요하고요. 네, 아콘이 변신이 됐죠. 얘는 스플래시 기능이 돼 있는 근접 공격을 합니다. 이게 딱 봐도 이게 이렇게 이만큼 때리죠. 지금 같은 편이라서 알기가 힘든데 이렇게 뭉쳐 있는 곳에 이렇게 쓰면은 이 네 마리가 다 죽어요. 타당 하면서 다 터지거든요. 그 다음에 특성이 좀 특이하게 근접 공격인데
아까 질럿과 얘는 하늘을 공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근접 공격인데 하늘을 공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늘이건 땅이건 다 스플래시형의 공격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유닛입니다. 딱 봐도 강력하게 생겼죠. 그럼 다시 하이템플러. 한 마리일 때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 마리일 때는 기본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서 필수적으로 이 사이오닉 스톰 개발을 해야 됩니다. 템플러 능력이 돼 있죠. 이거를 개발을 하면은 이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원래 75여서 못 쓰는데 제가 아까 마나 무제한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강태 공격한테도 먹힙니다. 이거는 이걸 누르면 마법을 씁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유닛은 다 죽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기능이고요. 그러면 얘는 또 다른 기술이 있는데 얘를 활성화하려면 옆에서 똑같이 생긴 거 이걸 누르시면 되고 이거는 두 마리를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는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티가 나지만 상대방한테는 이게 똑같이 얘가 말 그대로 똑같이 세 개가 복제가 돼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원래 얘가 마법이 필요 없는 유닛인데 얘가 만화가 있는 이유가 이 시간이 끝나면 이거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공격을 이렇게 받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때서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템플러 에너지 마찬가지로 지금은 200이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는 순간 250으로 증가됩니다. 만화가 이 200과 250의 차이는 큽니다. 이게 75잖아요. 그러면은 200이었을 경우는 두 방 쏴요. 200이 풀로 충전이 돼 있어도 75 하면 150이잖아요. 그러면은 200이라고 해봐야 두 방밖에 못 쏴요. 그죠? 한 방 75 달았고 75 달았고. 근데 이게 250이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얘가 250까지 찼으면 세 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업그레이드는 템플러 업그레이드는 유일하게 만화업 잘 안 쓰이지만 이 템플러 만화업은 필수는 아니지만 자주 쓴다라는 거. 그만큼 이 마법이 굉장히 좋은 마법이거든요. 프로토스한테 이 두 방과 세 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 하이 템플러 두 마리가 아칸이 됐듯이 이 다크 템플러 두 마리를 합치면은 다카칸이라는 유닛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얘는 일단은 얘와 다르게 얘는 공격력이 없어요. 얘는 마법 유닛입니다. 그러면 얘는 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나만큼 에너지를 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마나가 많을수록 효과가 좋은 겁니다. 지금은 마나가 200 가까이 찼죠. 근데 얘 에너지는 40해서 총 8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80 이상만 차 있으면 얘는 죽습니다. 얘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이 만화를 쓰면서 불과 50만 에너지가 50만 쓰임으로 인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똑같이 생겼죠. 이걸 누르면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적 유닛을 뺏어오는 겁니다. 하나를 저쪽으로 날아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만화가 물론 200이나 필요하다라는 어마무시한 만화 소모량이지만 그래서 잘 쓰이진 않아요. 잘 쓰이진 않고 일단은 250이 안 됐지만 150이구나. 예, 150이 필요한데 150이
업데이트 안 됐지만 지금 만화 치트키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내 거가 된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거 마일스톰, 이걸 차라리 많이 쓰죠. 메일스트롬. 이거는 저그같이 테란같이 기계 유닛한테는 먹히지 않고 저그같이 이런 생체 유닛은 생체 유닛에 쓸 수 있는 건데 잠깐 동안 멈춰 두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 주변에 있는 거는 다 멈춰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뭐 5초 되나요? 5초 된 것 같죠? 그러면은 저렇게 멈춰 놓고 꼼짝 못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만화를 쓰면 이렇게 다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피하려고 하거든요. 상대방들이. 그러면은 저거를 딱 해서 마일스톰으로 멈춰 놓은 다음에 못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전멸을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이거는 이 다크 아칸의 에너지 50 마찬가지로 이거는 쓰이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아까 에너지 마나 에너지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이 템플러 얘 말고는 안 쓴다고 했어요. 아무튼 보여드리면 50 이거를 지금 보시면 최대 에너지가 200인데 그럼 업그레이드를 하면 250이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프로토스의 최종 병기 유닛 이것까지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지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지으면 아까 여기서 하나 마지막 이거 못 썼던 거 얘를 생산할 수가 있고 얘는 최종 병기인 만큼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다 클로킹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얘만 이 아비터만 볼 수 있고 이 주변 유닛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얘를 없애야 이게 풀리면서 얘네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얘를 없애야 한번 없애볼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죽이면 이렇게 풀리죠. 이거는 이 아비터의 기능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두 개가 쓸 수 있는데 이 다 비활성화가 돼 있고요. 일단 여기서 이 프로토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테란전에 굉장히 유용한 리콜 이거를 누르면 이제 이게 상대방 본진이라고 하면은 막 이런데 입구에는 막 엄청 방어를 할 거란 말이죠. 이런데 방어를 할 건데 얘가 있는 곳에 순식간에 와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유닛들이 열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본진으로 리콜이 떨어지면 테란이 큰 타격을 받겠죠. 이런 유닛입니다. 기능이고 그 다음 그 옆에 스테시 필드 이거는 이 주변을 다 얼려버립니다. 이만한 걸 다 얼릴 수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요. 재보진 않았지만 한 40초 이상은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신 이 얼려있는 동안 얘를 때릴 수는 없어요. 아까 마일스트롬은 5초로 짧았지만 또 이런 기계는 마일스트롬은 안 통해요. 생체 유닛만 뜨지만 그렇게 해놓고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생체 유닛이든 기계든 지금 기계죠. 기계도 다 얼려져요. 싹 다 얼려지고 얼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간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때 공격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아비터의 에너지 업그레이드. 이 아비터의 에너지도 종종 쓰입니다. 이것도 템플러와 유일하게 쓰이는 에너지 업그레이드입니다. 지금은 200이지만 다 200이네요. 근데 얘를 하게 되면 250씩가 됐죠. 네, 이로써 프로토스의 모든 시스템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만간 테란과 저그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